네,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또 어려운 시장이었죠. 이제 9월 10일 시장으로 코스닥 지수가 1.6%가량 밀리면서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자, 지나간 일을 돌이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오늘 장을 한번 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정을 크게 받은 섹터는 크게 5가지 섹터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가장 먼저 이제 로봇주가 있을 겁니다. 로봇주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유진 로봇 같은 종목들이 크게 이제 하락을 했고요. 자, 실제로 이제 대장주를 잘 자리매김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주가가 크게 밀리면서 지금 20만 원 주가를 이탈한 상황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유진 로봇 역시 마찬가지 입장인데요. 유진 로봇도 지금 현재 5일선을 이탈하기 일부 직전에 지금 차트를 좀 그리면서 장중에 이제 5%가량 이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자, AI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 폴라리스 오피스 네이버 관련주로 엮였었던 종목과 자, 그리고 삼성 SDS의 AI, 생성형 AI 서비스 출시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을 받았었던 솔투룩스와 엠노 종목 역시 상당히 오늘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자, 실제로 솔투룩스를 보게 되면 장중에 14%까지 밀리면서 21선 단기평선을 모두 이탈한 상황입니다. 자, 엠로도 뭐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7%가량 조정을 받았어요. 자,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몇 차례 언급을 드렸지만, 보통 요새는 이슈가 딱 발발하는 시점부터는 보통 세론, 그래서 보통 급락세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벤트 일정을 보고서 매수하시는 경우에는 최소 1, 2주 전부터 준비하기 시작해서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에는 분할 매도 방식으로 서서히 현금으로 챙겨 주셔야만 안전한 테마주 매매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2차 전지도 오늘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제가 오늘 장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죠. 에코프로, BM 등 관련된 종목들의 좀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다? 예, 인버스 관련된 상품 ETF가 출시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각각 대략 20% 비중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비중에서 40%를 에코프로 BM 쉽게 얘기하면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인버스, 2차전지 인버스의 지금 현재 특징이 되겠죠. 자,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ETF 비중에서 약 5%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영향을 받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실제로 LNF를 보게 되면 오늘 에코프로 BM이 각각 5% 하락한 것에 비해서 오늘 1.7%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바이오 기업도 비슷합니다. 그동안 이제 어쨌든 간에 대장주로 볼 수 있었던 이제 비만 치료제 펩트론과 인벤티지 랩 같은 경우가 그래도 오늘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추가적인 조정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트레이딩 또 해볼 만한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CPI 지수가 13일 날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겠죠. 쉽게 얘기하면 큰 비중을 한 번에 담아내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로 소액 비중만 매매를 해보신다든가 그런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I 의료 쪽도 상당히 주가가 좋았었는데, 자, 루니카 같은 경우가 오늘 장중에 12%나 이제 급락을 했고요. 오늘 고점 대비 한 15%가량 이제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 5일선 이탈하고 지금 이제 10일선 가량에서 지지 확보를 반드시 해줘야만 되는 또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겠네요. 자, 뷰노와 딥노이드도 굉장히 비슷한 차트의 모습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 왔던 섹터와 종목에서 하락세가 도드라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장에서 과도한 기대감이 형성된 곳들을 좀 주의하시고, 금일 저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9시 땡 치자마자 로봇주들에 대해서 전량 매도 의견을 좀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장중에 제가 이제 집중관리반 체제에서는 계속 장중 의견을 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현금화를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쥐고 있었던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두산이라는 종목이 좀 있었는데, 두산 종목도 오늘 고점에서 잘 매도가 끝마무리 되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두산이란 종목은 제가 이제 8만원, 9만원 때부터 강력하게 이제 매집을 추천했었던 종목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좋은 성과를 좀 냈고, 그리고 추후에도 당연히 이제 어떤 테마와 섹터에서 우리가 차기 주도주들을 발굴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빠르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좋다라고 보고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반도체 HBM 관련주, 두 번째 중국 소비 관련주, 그리고 세 번째 조선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 번씩 영상을 좀 찍어드리고 있고요. 자, 중국 소비 관련주에서도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아직 많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 섹터에서 조정을 크게 받게 된다면 저는 분할 매수를 반드시 모아 나갈 거예요. 굉장히 좋은 섹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시진핑 방한까지도 연내는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내년 상반기 안에는 또 가능하다는 좀 이러한 지금 기대감이 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길게 보더라도 중국 관련된 종목은 서서히 조정 나올 때마다 아주 편하게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는 아시겠지만 LNG 선박 카타르 수주가 이제 하반기에 나올 건데, 이제 9월달부터 서서히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서 10월달, 11월달, 12월달 연달아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카타르빨, 지금 신조선가 지수가 또 계속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관심은 두셔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증권가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사실 의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섹터를 딱 하나 찍게 되면 그쪽 섹터에 관련된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뉴스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최근에 루니 뷰노, 딥노이드 진짜 뉴스 많이 나왔고, 일거수일투족 관련된 모든 것들이 뉴스로 계속 나왔어요. 하루에 한 개 내지 두 개는 꾸준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뉴스가 계속 나오고, 그러면 이 뉴스를 또 누가 전달합니까? 텔레 채널. 정말 텔레그램 채널들이 여러 개들이 열심히 전달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주가가 서서히 급등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또 유의미한 또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경우가 많고요. 하다못해 이렇게 이벤트를 앞두고서 크게 12%씩 급락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보시면 루니, 뷰노 이런 종목들 다시 저점에서 어떻게 돼요? 횡보하게 되면 또 좋은 호재 뉴스를 깔면서 또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사실 지금 현재 이 뉴스라는 게, 여러분들이 뉴스만 보고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이제 치우침 현상들이 많아요. 변동성이 하루에 10%, 15%씩 나오는 게 정말 비이성적이죠. 특히나 이제 수조원 단위에 지금 이르는 루닛은 지금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시가총액 수천억대 단위가 아니에요. 이제는 3조가량 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5% 정도나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 이성적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섹터는 저는 당분간은 좀 안 보려고 해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변동성이 너무 심화되다 보면 또 크게 이제 물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 이상 이런 종목에서 마이너스 30%씩 가게 되면, 예전에 이제 로봇주가 상반기에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굉장히 좋았다가 이후에 4월 달부터 눌리기 시작해서 결론적으로 7월 달까지 3개월간 장기 횡보 하락했었죠. 자, 그 구간을 견딜 수 있다라고 한다면 들고 가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절하게 이제 차익 실현하고서 결론적으로는 바닥권에서나 슬그머니 단타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 있습니다. 특정 텔레 채널에서 너무나 높은 이제 시가총액을 목표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특히나 좀 매출액을 5조를 찍겠다 이런 얘기가 좀 오가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좀 과도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되네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CPI가 지수가 이제 13일날 발표가 되면 방향성이 결정될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진입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혹시나
지금 보유하신 현금이 있으시다면 13일 이후 미국 시장 한번 추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 진입해도 늦지 않는다. 다만 이제 신용매매 같은 경우, 신용매매를 지금 활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규 투자를 진행하지 말고 있는 종목을 조금 처리하시는 데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후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처리가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 또 신용매매 비중을 조금씩 늘려보시는 쪽으로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급적이면 13일 이후로 신규 매수는 진행을 하자라는 말씀 같이 한번 드려보겠고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뭐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간 시장에서 살아남아야만 기회가 포착이 되기 때문에 첫째도 리스크 관리, 둘째도 리스크 관리, 그 다음 세 번째가 수익 추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세 가지를 잘 지키셔야만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투자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자,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분산 투자, 분할 매수, 비중 관리 이 딱 세 개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 몰빵 투자하지 말고, 그리고 최소 5종목, 10종목 정도는 분산 투자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에 매수하지 말고 최소한 2번에 걸쳐서, 혹은 최악의 상황에서는 3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를 해서 내가 원하는 비중을 잘 채워보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비중 관리. 만약에 너무나 안 갈 것 같은 종목은 비중을 청산하고 현금 확보하고 차라리 지금 최근에 주도주 섹터로 다시 매수를 함으로써 손실을 빠르게 좀 만회할 수 있는 전략들도 같이 가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어쨌든 어려운 이제 9월장이 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자, 8월 달도 8월 초중순에는 굉장히 어려웠다가 8월 말이 굉장히 좋아졌었죠. 자, 9월 달도 그런 시장이 오기를 좀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너무 용기 잃지 마시고 앞으로도 주도주, 제가 말씀드린 이 반도체, HBM 관련주, 중국 소비 관련주, 조선 전력 인프라 관련주에 대해서는 13일 이후부터 신규 매수 타점으로 좀 보시면서 모아나가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거 잘만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매매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